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재편 제7강 실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혼방사 편이 되겠습니다. 혼방사는 서로 다른 섬유를 혼합해서 방적하는 실을 혼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섬유의 어떤 특성 중에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혼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방의 목적은 어떤 섬유의 성능 개선을 하거나 또는 재질, 촉감, 천 외관을 개선하거나 또는 균제도를 향상시키거나 또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혼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방하는 방법은 실 제조 단계에서 혼방을 합니다. 즉 실 제조라는 건 방적이죠. 그래서 이 방적 공정에서 혼방하는 것이다. 혼방은 또는 화학섬유 같은 경우는 방사 공정에서 혼섬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실을 제조 단계에서 서로 다른 섬유를 섞어서 실을 뽑아내는 것을 우리는 혼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실 제조 단계에서 또 혼방이 아니라 혼섬을 하는 것은 합연 단계. 우리가 면사 또는 아크릴 이런 서로 다른 실을 연사를 해서 면과 아크릴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를 우리는 합연이라고 하는 것이죠. 혼방이 아니라 합연이라 한다. 그 다음에 실 편직 단계에서 혼섬이 되는 것은 서로 다른 실을 면과 아크릴을 교직한다든지 또는 교편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실 조직 자체에서 두 가지 소재가 서로 섞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혼섬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순수한 혼방은 방적이나 방사 과정에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외에 연사나 편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는 혼방이라 할 수 없다. 혼섬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혼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성능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방추성, 어떤 구김 회복을 한다든지 내마모성을 향상시킨다든지 또는 형태 안정성, 세탁에서 수축이 되는 걸 막는다든지 어떤 이 퀄리티 안정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 열가소성 이 큰 합성 섬유를 혼용류를 많이 넣었을 때 어떤 주름이 유지가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면섬유 같은 경우는 구김이 잘 가지 않습니까? 또 잘 수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폴리에스타르가 면을 혼방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이 이제 그것도 개선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름 같은 경우는 면섬유를 주름을 가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름이 안 지니까 또 폴리에스타르 같은 걸 넣어서 주름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공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흡습성이 폴리에스타르 같은 건 흡습성이 아주 낮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천연섬유와 혼방을 하게 되면은 어떤 흡습성을 좀 갖게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성능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혼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혼방에 따른 성능의 어떤 변화를 보면은 강도와 신도의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강도가 큰 섬유와 강도가 작은 섬유를 혼방하면은 혼방 비에 따라서 강도가 직선적으로 증가가 된다. 강도가 큰 섬유와 강도가 낮은 섬유를 혼방을 하면 강도가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레이온과 나일론 또는 폴리에스타르과 카톤 이런 걸 혼방하게 되면은 강도가 직선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는 혼방 섬유의 역률과 신도에 서로 다른 데서 기인한다. 즉 신도 차이가 큰 섬유가 혼방이 되었을 때는 신도가 작은 섬유가 먼저 끊어지고 신도가 큰 섬유가 장력에 저항하기 때문에 잘 끊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혼방하는 경우는 아무렇게나 혼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도와 신도, 역률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그렇게 이제 혼방을 한다. 그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폴리에스타르와 레이온을 혼방을 할 때 강도와 신도 측면에서 보면은 폴리에스타르는 굉장히 강한데 또 레이온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 시점에 강도가 요 시점, 신도가 요 시점에서 이 비율을 맞추는 게, 즉 이게 레이온 80%, 폴이 20%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해서 레이온 80, 폴이 20%
그 RT, 예, 이런 원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혼방할 때는 아무렇게나 혼방하는 게 아니라 강도와 신도, 역류를 감안해서 혼방 비율을 맞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혼방할 때는 섬도가 아주 가는 실, 섬도 차이가 많이 나도 혼방에 문제가 있고 나중에 필링이 많이 생기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섬도, 시력, 굵기가 차이가 나는 걸 또 혼방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방 섬유의 어떤 그 성질을 보면은 이렇게 탄력성, 벌기성, 필링성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성질이 있는데, 그걸 감안했을 때 이 포레스탈면 TC는 6535가 적당하더라. 그랬을 때 탄성이 좋고 구김 회복성이 좋고 열가수성, 세탁 안정성, 세탁 용이성, 인열 강도, 마찰 강도 이런 것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포레스탈이 6535만 있는 것이 아니라 50, 50도 있죠. 예, 그 용도에 따라 그렇게 하는데 이 6535일 때 가장 이런 점이 좋아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포레스탈하고 우라고 합쳤을 때 TW 포리 80, 울 20% 했을 때 이런 탄성과 이렇게 이런 점이 좋아지더라. 그 다음 TR로 했을 때 60, 40이 적당하더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폴리하고 아세테이트라든지 나이론, 면, 나이론 등등 이런 어떤 그 장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A시사 같은 경우는 아크릴면 또는 아크릴 우울일 때는 한 50, 50 정도가 적당하더라. 이런 점이 적당하더라. 그래서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혼방하는 섬유를 결정하고 혼방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혼방 방법에 따른 혼방사를 보면은 원료를 혼방하는데 여기서 이제 CP, 카톤 포리, 코톤하고 포리에스테를 혼방하는 거, CP. 그 다음에 CA는 코톤하고 아크릴을 혼방하는 거. AW는 아크릴 우라고 혼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오는 C나 A가 앞에 나오는 거는 혼방 비율이 높은 거를 앞에 씁니다. 예, 낮은 걸 뒤에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VC라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면백 프로 뭐, 또는 면포리 뭐 이런 게 있는데, CVC는 뭐냐? CVC는 칩 밸류 카톤이라고 약자인데, 면이 50% 이상 들어간 거를 우리는 특별히 CVC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면 100%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C 같은 경우에 뭐 50% 50이 있고, 또 뭐 TC 6535도 있고 있는데, 특히 CP 또는 T죠. CPT가 이게 40이고 이게 60이고 이게 포리가 40이다. 이와 같이 면이 더 많이 들어간 거를 우리는 이거를 CVC라고 한다. 칩 밸류 카톤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 100%를 쓰는 게 있고 또 CVC를 쓰는 게 있고 뭐 그렇다면 CVC는 이렇게 해서 면이 50% 이상 섞인 걸 CVC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이 혼방이라는 거는 그 서로 다른 원료를 혼방하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색상을 혼방하든지 그렇게 혼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혼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아크릴과 우를 서로 다른 원료를 혼방하거나 또는 울과 울, 면과 면을 혼방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울과 울, 면과 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색상을 이거를 A 색상 하면은 이거는 B 색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르게 이렇게 색상이 서로 다르면은 칼라메란지가 나온다. 근데 여기서 원료를 다르게 하면은 아크릴 울이 혼방된 이게 염색하지 않는 로하이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료를 혼방하거나 이와 같이 색상을 혼방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이제 혼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혼방을 할 때는 혼방 숫자가 우리 혼용률을 보면은 끝자리 숫자가 0 아니면 5입니다. 0 아니면 5라는 얘기는 이게 50, 50이 되든지 아니면은 6535가 되든지, TC 같은 거 TC 주로 많이 쓰는 게 6535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끝자리 숫자가 0이든지 5라는 얘기예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끝자리 숫자가 뭐 3이나 2나 이렇게 나왔다면 그거는 혼방이 아닙니다. 예. 거의 그 연사를 해서 펜시안을 만들어 놓은 어떤 교연한 상태에서는 끝이 0이나 5가 아니고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혼방은 반드시 끝이 0이나 5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혼방을 해서 여기서 같이 이제 울이나 면을 서로 다른 색상을 혼방을 해서 이렇게 메란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메란지는 시시 이렇게 이제 메란지를 하지 않고 대부분 면에다가 포리를 같이 혼방합니다. 그래서 이 면에다가 포리를 1% 넣으면은 1% 메란지, 8% 넣으면은 8% 메란지, 13% 넣으면은 13% 메란지가 되는 거예요. 면은 그 로화이트를 넣고, 염색하지 않은 로화이트를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혼방이 되는데, 이게 메란지 그레이지 않습니까? 이쪽이 메란지 그레이인데, 1%가 넣으면은 이제 더 밝게 나오고, 여기서 85% 넣으면은 진하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점점 뭐 1%, 3%, 8%, 13% 이렇게 해서 컬러가 로화이트에다가 포리 블랙을 더 많이 넣을수록 진한 색상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메란지가 만들어지고, 또 이런 색상도 마찬가지예요. 색상도 색상끼리 밝은 것, 다크한 걸 넣든지 아니면은 로화이트에다가 이 컬러를 넣든지 해서 이런 색상 메란지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제 하시고, 이건 이제 면인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울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메란지가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울이나 면이나 이런 경우에 메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솔리드 컬러를 염색할 때는 원하는 대로 염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메란지 컬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방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방적 회사에서 이렇게 컬러북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숫자만큼 주문하면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할 때는 8% 메란지 또는 13% 메란지 이렇게 컬러북이 있는 대로 주문하면은 그것이 공급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메란지를 통일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물론 뭐 방적 회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메란지는 만들어지고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혼방 메란지인데, 여기 보면 교직인 경우에 이 편직을 하면서 A 컬러, B 컬러를 가지고 같이 이제 이 편직을 해요. 그래서 그래 되면은 어떤 자가드 무늬 같은 거 짰을 때는 어떤 조직 무늬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은, 그냥 넣고 짜면은 이와 같이 A 컬러, B 컬러 이렇게 넣고 짜면은 이렇게 불규칙한 어떤 스트라이프와 무늬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효과를 보고 이 스타일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례가 요와 같은 옷이 그런 식으로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서 편직할 때 섞어서 이렇게 편직을 해서 좀 이렇게 불규칙하죠. 들어간 게 이렇게 하는 경우에 우리는 편직할 때 넣고 한다. 또는 직물이나 뭐 편물에도 자가드 같은 할 때는 규칙적으로 그 자리만 이게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연은 A 컬러, B 컬러 또는 A 원사, B 원사를 연사를 해서 이런 효과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투톤 현상이 나죠. 이와 같이 된 거는 메란지로 방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사를 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트위디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효과가 틀려 보이죠?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원료를 혼합해서 방적하는 거를 우리는 혼방이라 한다. 혼방 메란지가 나온다. 그 외에는 이와 같이 끝자리 숫자가 0, 5가 아니면 반드시 교직이나 교연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AW를 이렇게 이 로화이트를 전부 다 아크릴이나 우리가 방적을 했어요. 생사를. 근데 여기서
아크릴 컬러를 염색을 하고 이 울은 염색을 안 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투톤이 나와요. 응? 투톤 현상이 나와요. 투톤 현상. 즉 보카시가 된다. 보카시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 있는 메란지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다크한 컬러에서는 이런 투톤 현상, 보카시 현상이 잘 나와서 이런 메란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라이트한 컬러에서는 이런 현상이 메란지 보카시 현상이 거의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화이트를 가지고 투톤 염색해서 메란지 대체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요 위에 두 경우는 메란지입니다. 메란지 한 8% 정도 메란지인데 요 밑에 있는 요거는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위에 메란지하고 틀려요. 이게 좀 틀리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이로사라고 하는데 사이로 이거는 이 방적 공정에서 이 조사 이거 슬라이버를 각각 다르게 AB 컬러로 해서 이렇게 그 염색을 해서 방적을 실을 뽑으면은 이런 사이로얀이 나옵니다. 특히 사이로얀은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복 바지 같은 데 보면 이게 사이로로 해서 보카시 현상이 나오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위드를 한 거예요. 트위드를 해서 이렇게 연사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이 자세한 거는 다음에 그 실전 노하우 방송을 할 계획인데 그때 자세하게 좀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안내 말씀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 교재 안내입니다. 교재는 티셔츠 스웨터 디자인 생산 실무 노하우 2책이며 북크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네이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혼방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다음 강의는 더 잘 준비해서 제 8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